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책을 한 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며칠 전에 딱 메일이 하나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늦게 봤어요, 메일을. 그런데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보내드리고 싶다, 주소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다라고 그 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아직 방송을 오래 방송을 한 2년을 하긴 했죠. 유튜브를 2년을 하긴 했지만 오래되지는 않아서 이런 메일은 별로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메일 와서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 책 제목이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예요. 자, 이 책이거든요.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자, 이 책인데 제목에 제가 혹 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자 그 도덕경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소그룹 수업을 하고 있는데 12주 과정으로 해서 1기를 마치고 지금 이제 2기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로 잠깐 쉬고 있는데 제가 되게 동양고전에 이런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예전에 혹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제 이름에 의미를 부여했었잖아요. 이름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저희가 7남매라고 그랬어요. 5남 2녀. 그런데 오빠들은 다 돌림자를 써줬는데 저만 돌림자를 안 써줬어요. 제일 위에 언니가 있고요. 언니하고 저는 돌림자를 안 써줘서 제가 제 이름에 오행자잖아요. 자자, 아들 자자로 돌림자를 썼어요. 근데 이 아들 자자는 옛 성인들, 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에게 붙여주는 자자거든요.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묵자, 순자 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깨달아가는 자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의 오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노자 오빠가 실리콘밸리로 갔대요. 책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메일을 보는 순간 답을 드렸죠. 감사하다고 책을 보내주시면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책이 왔어요. 이 책은 더난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거든요. 자, 더난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 노자는 왜 실리콘밸리로 갔을까? 그래서 이 책 띠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00년 전에 쓰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전략. 이렇게 해서 단순할수록 가능성이 무한해진다. 애플의 디자인, 구글의 검색창, 아마존의 플랫폼, 테슬라의 전기차, 빅테크 기업의 성공을 관통하는 혁신 철학 수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리더들이 꼭 읽는 단 하나의 고전, 도덕경으로 배우는 무위의 리더십, 절제의 미학, 상생의 지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왜 도덕경에서 혁신을 배우는가? 일단은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딱 호감이 갔었던 이유가 예전에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쓰셨던 김승호 회장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인터뷰 질문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한 권 추천해 달라고 하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냐, 한 권을 추천해 주라고 하니까 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은 도덕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덕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책은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노자 도덕경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 삶에서 뭔가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내 기업의 기업 철학을 가지고 가고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 가야 되는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우리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다 독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내 삶에서, 내 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찾으면 그거는 이 책을 사서 본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 책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CEO들, 리더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책을 리뷰를 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글을 쓰신 작가도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대학을 상담심리를 전공을 하고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44살에 대학을 들어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6년 만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싶은 꿈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이제 여건상 갈 수 없어서 그때부터 제가 눈을 돌린 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고전에 대한 또 매력을 느껴서 지금은 제가 제가 말한 대로 우리 공자 오빠, 맹자 오빠, 노자, 장자 우리 오빠들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 가르침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자 도덕경 수업할 때 큰 제목을 내 삶의 중심을 찾아가는 여행, 노자 도덕경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업의 중심, 여러분들 삶의 중심을 찾아가는데 이 도덕경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책을 쓰신 작가,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 책을 쓰신 작가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작가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자는 박영규입니다. 노자와 장자, 주역, 그리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인문학자, 서울대 사회교육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나왔으며 중앙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러워요, 저는. 그리고 한국승강기대학교 총장, 한서대 대우교수, 중부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셨고, 이 책은 노자의 도덕경을 해석하면서 발견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의 혁신 철학과 리더십에 관한 글이며, 현재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장자의 사상으로 살펴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관계와 리더십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경제신문 산하의 백상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고인돌 프로그램에 고전 인문학이 돌아오다라는 고인돌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시고요. 저서가 진짜 많아요. 저서가요. 인문학을 부탁해, 그리스 인문학의 온파로스, 다시 노노,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 아주 기묘한 장자 이야기로 시작하는 자존심 공부, 존재의 제자리 찾기, 관계의 비결, 퇴근길 인문학 수업, 주역으로 조선 왕조 실록을 읽다, 나의 리틀 포레스트. 책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공자, 노자, 장자 다양하게 공부를 하셔서 정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 작가님하고 되게 많이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실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노자 도덕경을 공부하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참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저자가 제가 이제 머릿말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노자 도덕경은요 81장까지, 맞아요. 8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편으로 도에 대한 부분이 37장, 그리고 38장부터 81장까지는 덕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만 보고 어느 쪽이든 좀 딱 펼쳐서 읽어보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은 이 책은 한번 쫙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챕터를 읽고 또 한참 사색하고 생각하고 뭐 굳이 1장부터 81장까지 쭉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장이든 내가 좀 와닿는 부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의 머릿말을 좀 제가 부분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가 어디인지. 이 실리콘밸리는 어디를 말하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첨단 기술 연구단지래요. 이 실리콘밸리 단지 안에 있는 이 기업들, 물론 여기에서도 뭐 망한 기업도 실패한 기업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흥행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이 노자 도덕경과 연결을 시켜서 이 저자가 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응용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서문 머릿말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에 관한 칼럼을 쓰다가 그런 경험을 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경영 이념에서 공통적으로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들이 그 공통적으로 노자의 흔적을 엿보인다는 생각. 그래서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몇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이 도덕경을 이제 통독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공감을 해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거래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보다는 이 경험으로 내가 느낀 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경험한 것들과 또 이 도덕경과 연결시켜서 지금 책을 쓰셨다고 해요.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켰던 CEO들의 경영 철학과 행적을 따라가면, 자,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켰던 CEO들의 경영 철학과 행적을 따라가면서 도덕경 원문 전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노자 사상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이 책을 썼다. 본문 해설에서는 기업가들의 창업 배경이나 생애, 제품 개발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많이 다뤄놓으셨대요. 여러분, 도대체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이 뭔가요, 여러분? 혁신은 변화잖아요. 우리가 묵은 조직이나 제도, 풍습 이런 방식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일, 이게 혁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혁신은 변화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 혁신이 더 필요한 시대죠. 왜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자,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고 다 하죠.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혁신을 해야 되죠. 코로나19 이전에서 이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노자가 2500년 전에 노자가 벌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기에 맞는 실리콘밸리로 가서 여기에 맞는 혁신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있는 CEO들을 통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일 아닌가요? 저도 고전 공부하면서 되게 그런 생각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지금과 딱 맞을까? 어쩜 이분들이 살던 그 춘추 전국시대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돌아가신 지가 2500년이 넘고 300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분들의 사상은, 철학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잖아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이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더 절절하게 느끼거든요.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혁신에 대한 부분, 도대체 혁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저자는 말합니다. 도덕경의 가르침에 어깨를 기댈 때다. 최고, 최상, 최후의 혁신이란 가장 작은 것, 가장 소박한 것, 가장 심플한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 소박한 것, 가장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무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무의.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잘못하면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압적으로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주 내가 낮아지는 것, 리더가 낮아지는 것, CEO가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의 종착지는 무라고 얘기합니다. 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혁신의 종착지는 없음에서 시작한다. 비어있음. 우리가 막 뭔가를 욕심부리고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채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를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낼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담을 것이 눈에 들어오고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자리에서, 아주 소박한 것에서, 없는 것에서, 거기에서 혁신은 시작된다. 우주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고 하시네요. 물리학자들이 관찰하고 발견한 우주의 본질은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저 단순해서는 안 된다. 가장 단순해야 한다. 거기에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이게 노자가 말하는 그런 단순한 것, 작은 것, 소박한 것,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보면 노자의 철학을 경영에 가장 잘 활용한 기업 어디일까요? 노자의 철학을 경영에 가장 잘 활용한 기업은 애플과 구글, 그리고 아마존을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스티브 잡스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마 스티브 잡스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데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큰 것이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라는 도덕경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애플 제품에 미니멀리즘을 입혔다. 도덕경에서 나오는 큰 것이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다. 대소다소.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노자는요, 유와 무가 서로 꼬여서 서로 섞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를 큰 것을 갖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큰 것은 없잖아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 그리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적은 것, 그것을 소중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 미니멀리즘, 그래서 애플 컴퓨터나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혁신 기기들은 디자인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이제 저도 이렇게 뭘 하려고 보면 하다못해 PPT를 하나 만들더라도 막 뭘 갖다 집어 넣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결국 금방 식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노자 도덕경에서 큰 것이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니멀리즘을 입혔다. 여러분들 되게 공감되지 않으세요? 애플의 그 제품은 디자인들이 거의 좀 이렇게 심플하다고 하죠. 그리고 자, 또 보면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는 도덕경에 나오는 비움의 미학과 무위지치로 포털 시장을 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글 하면은 뭐 이 포털 사이트로는 최고잖아요. 그런데 구글은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구글 홈페이지 그 방문을 하면 거기는 되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검색하는 창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발길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방문객들이 검색창에 검색어를 집어넣은 후에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곧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내버려 둔다. 가능하면 오래 붙잡아 두는 유의의 전략을 쓴 야후와는 달리 구글은 무의의 전략을 썼다. 유의는 어때요? 막 어떻게든 머물러 있게 하려고 그러고 오래 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글은 그것을 반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되게 오히려 더 심플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더 끌고 오히려 성공하는 그런 전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의지치가 무슨 뜻이냐면은요, 무의지치는 이제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인의 덕은 지극히 커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천하가 자연스럽게 다스려진다는 거죠. 무의지치. 그런데 이 무의지치는요, 덕이 있는 사람은 막 강압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한다는 얘기죠. 우리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걸 하라고 시켰어.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싶게 하는 것,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길을 열어둘 뿐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노자 도덕경 수업을 하면서 많이 우리 일상에서도 깨달음을 많이 얻거든요. 참 이 노자 도덕경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과 연결시켜서 책을 쓰셨다는 것, 누구나 성공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그렇다면 잘 되려고 막 그 잘된 것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된 사람들이 왜 잘 됐는지 그 가장 밑바닥 그것부터 봐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만 보면 안 되죠. 결과만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됐네, 저거 하니까 되네, 이거 하니까 되네, 그건 나도 똑같이 해봐야지. 절대 안 되죠. 가장 원초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 아마존의 또 제프 베조스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노자 사상에서 영감을 얻어 실리콘밸리를 정복한 천재 중에 한 명이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는 그래서 아마존에서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거기에서도 노자 사상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나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생이부류. 나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이 노자 도덕경에서는요, 모성을 이야기하고요, 가장 낮은 것을 얘기하고, 부드러운 물을 얘기하고,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적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아지는 것.
그래서 나았지만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존경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니네 나한테 이렇게 해. 라는 어떠한 그런 게 돼버리면 떠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마존에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열어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마존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실리콘밸리에서 최고를 달리는 그런 기업이 된다라는 얘기죠.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노자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혁신하라고 주문한다. 패러다임을 어느 한 부분 요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의 대신 무의를, 크고 많은 것 대신 작고 적은 것을, 소유 대신 무소유를 삶의 지침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노자에서 가장 첫 장에 나오는 것, 가장 핵심이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우리가 이름을 개념화해서 뭐라고 이름 붙이는 그 순간 그것은 진정한 그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틀에 가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이거야 라고 해서 틀에 딱 가두는 순간 그 안에 갇히잖아요. 그럼 그 밖의 것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자는 늘 어떠한 이름으로 개념화하지 마라. 어떠한 틀에 가두지 마라. 그리고 늘 활짝 열어둬라 라는 그런 의미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거죠. 내 거다 아니면은 우리 가족도 그러죠. 내 거, 내 남편, 내 자식, 내 거, 내 집, 내 차, 내 거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이나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틀 안에 가두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실리콘밸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실리콘밸리는 2500년 전 노자가 설파했던 곡신불사의 의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계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곡신불사, 곡은요 계곡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계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늘 내가 굽어지는 것, 굽히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러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곡신불사는. 그래서 저자가 살펴본 100여 명의 실리콘밸리 CEO들의 출발은 모두가 소박하고 단순했다 이러면서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어떠한 창업이라든가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 도덕경 1장에서 81장까지를 풀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일단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목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혁신에는 경계가 없다. 자신이 이루었다고 해서 소유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책을 보시는 분들이, 기업인들이 이런 1장, 2장, 81장까지 있으니까 제목만 하나 딱 보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나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 내 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도덕경을 공부하면서는 여러 저자들의 책을 사실은 봐요. 그리고 이 도덕경도 백서 갑본과 을본이 있고 또 왕필본이 있고 통행본이 있고 곽점의 주간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의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가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자의 도덕경의 그런 사상이나 철학을 보고 그러면 나는 하고 물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기업이나 내 삶에 녹아날 때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철학 공부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지식이나 어떠한 내용들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알고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접목할 수 있지? 어떻게 내 기업에 접목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내 삶을, 내 기업을 조금씩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이만큼이라도 그걸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냥 되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지식이 기반으로 된 지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경험만 가지고도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 경험을 어떠한 증명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2500년 전에 이런 노자나 이런 철학가들의 책을 보면서 우리는 배움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정말 요즘 코로나19 시대로 되게 힘든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기업을 내가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지? 라고 물음을 던질 때 이 도덕경 책,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와 함께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성을 훨씬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요즘에 막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뒷광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협찬 받은 거 저는 이 책만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거는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책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달라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노자 도덕경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공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영상을 좀 올리고 있다는 거,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상을 보시고 아마 책을 협찬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난 출판사의 마케팅 담당하시는 선생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영규 지음 우리 저자님도 이 저자님의 책, 다른 책도 좀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문학을 통해서 옛날 그 고리적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요즘에 막 이 고전과 역사에 막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운전하면서도 막 유튜브로 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다니는데, 여러분 고전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처음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씩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 박영규 저자의 책 함께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